오늘은 조회수 탑 1을 찍고 있는 물건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40평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억짜리가 현재 6억 5천 100만 원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 가격 대비 무려 13억 원 싸게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거는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정말 이 가격에 낙찰 받으면 13억 원을 싸게 사는 건지 아니면 폭탄을 안고 있는 물건인지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아파트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분당 순회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집값도 높고 살기 좋다는 곳인데 이쪽에 판교가 있고요. 판교 밑에 있는 분당이고 위치를 보면 순회역에서 쭉 걸어오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파크타운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분당 중앙공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쪽에 생활 편의시설 상가들도 있는 걸로 보여져서 좋아 보여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여기에 있는 133동 2201호 물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166 타입이고요. 50평형입니다. 166 타입이 130동, 133동 있고 이런 물건들은 124 타입, 37평 물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157 타입으로서 이 단지 중에서는 제일 큰 평형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건의 구조도를 좀 보니까 구조도가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여기 현관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안방으로 보여져요. 화장실 있고 알파룸인데 안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거실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4개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4개로 만들 수 있고 안방에 서브룸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방 3개인 사람은 이 방을 막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드레스룸 이런 거 만들면 되게 넓어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구조가 여기 화장실 있고 들어와서 여기에 부엌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여기에 아마 이 식탁이 놓여져서 쓸 건데 차라리 부엌이 이쪽으로 오고 안방이 이쪽으로 갔다면 거실과 부엌이 가능한 일자로 있는 게 구조가 좋거든요. 아까 이 전자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판상형 구조, 그냥 딱 정사각형으로 봤는데 실제 내부 구조도를 보니까 구조는 판상형 구조 대비 조금 좋아 보이진 않네요. 굉장히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구조가 안 좋아도 별로 상관할 건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 안 좋으면 어때요? 안 좋으니까 감정 가격이 19억인 거야. 구조가 더 좋았다면 더 높았을 수 있겠죠. 일단은 실거래는 2018년도에 12억을 찍다가 쭉 올라가지고 18억, 제일 비쌀 때 20억까지 찍었던 아파트가 최근에 16억 6천 16억에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16억 6천 16억. 어쨌든 20억까지 올랐다가 16억 정도면 팔릴 것 같다. 16억? 다시 한번 보면 감정 가격 19억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거래가 대비 6억 5천은 얼마? 무려 10억 원 가까이 쌉니다. 10억 원 가까이 이렇게 싸다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찰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냐? 이렇게 매물을 보니까 매물은 제일 싼 게 18억에 나와 있어요. 18억. 현재 가격 얼마? 6억 5천. 그러면 네이버 매물 대비 현재 가격은 거의 11억 5천이 싼 거고 실거래가 대비 10억 가까이 저렴한 물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즐기는 물건 분석해 드릴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유찰이 됐을까? 정말 10억 대기 물건일까? 여기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라 2020년 9월 10일인데 전입일자가 2019년 10월 24일. 약 1년 정도 전입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전입이 빠른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찰이 됐겠지 싶을 건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무조건 그렇게 확정할 수 있나요?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선순위 위장 임차인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물건은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딱 봤을 때 전경미라고 있는데 근저당이 코어 파이낸스 대부회사 돈 빌려주면 손 잘리는 줄 아는데 무시무시한 데가 10억 가까이를 빌려줬습니다. 딱 이것만 봤을 때는 느낌이 오죠. 대부회사가 그냥 돈 빌려주는 데가 아닌데 이렇게 무서운 회사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돈을 10억이나 빌려줘? 그러면 얘는 채권 회수를 할 수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쵸?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만약에 이 물건 6억대에 낙찰이 되잖아요. 6억대에 낙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코어 파이낸스 대부가 6억 배당을 받고 나머지 금액 4, 5억은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네가 돈을 그냥 빌려준다고?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일까?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건물의 이력서, 건물이 해당 물건이 살아온 길은 뭐를 보고 판단한다? 건물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까 임차인이 2019년 10월 24일 날 들어왔다고 했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 반쪽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 10월 10일 날 이인순에게 전부 지분이 넘어가서 이때부터 자기 집이 됩니다. 근데 2019년 10월 25일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었죠? 2019년 10월 24일 하루 전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전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했다는 뜻이고 어디로 이사를 했냐? 이인선의 주소가 다른 아파트입니다. 다른 아파트? 뭔가 시퀀스가 맞죠?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갔나? 이때부터 약간 느낌이 세요.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인순 씨가 2018년도에도 건전한 돈을 빌렸고 18년도에도 또 돈을 빌린 게 있고 19년도도 있고 계속 돈을 빌렸었는데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끄어졌잖아요. 이건 지웠다는 얘기인데 언제 지웠어요? 그 전에 돈이 다 있던 것들을 2019년 10월 24일 날 앞에 있는 권리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들죠. 잠깐만. 지금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설립 날짜와 근저당을 치운 날짜가 똑같아.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이 이 집을 들어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그 전에 있던 대출을 다 갚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에 돈을 또 빌렸었는데 여기도 대부 회사에게 돈을 빌렸네요. 계속 빌렸는데 언제? 2020년 9월 10일 날 4억 6천으로 다시 어떤 이유에서든 대환을 쳤어요. 이때도 빌렸는데 빌리면서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빌렸던 걸 지웠겠지. 생각해보면 2020년도에 돈을 또 빌렸단 말이야. 선순위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려준다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돈을 빌려줬던 시퀀스는 맞아.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자, 돈을 빌려주는 당시에 일단 매매 가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2019년 10월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때 딱 들어왔는데 이때는 얼마예요? 실거래 가격이 11억, 12억 할 때였고 그때 당시 전세 역시 7, 8억 할 때였습니다. 11억, 12억에 전세 7, 8억. 오케이?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전세 금액은 7에서 8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보시다시피 돈을 또 언제 더 빌렸어요? 2020년도에 또 빌렸잖아요. 그럼 2020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2020년도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1억에서 아까 19년도라고 보면 20년도에 15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7억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회사가 3, 4억을 더 빌려줘도 어차피 15억에는 못 미치니까 대부회사 입장에서야 고리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은 2022년에 또 돈을 빌려줍니다. 4억 6천.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에는 얼마를 찍었어요? 19억, 20억. 어쨌든 시세가 분위기 안 좋긴 했지만 KB 시세 자체는 20억 가까이 찍던 시기.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 처음에 우리가 이 물건 봤을 때 정경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진짜라고 한들 이 대부회사가 돈을 그냥 빌려줬겠느냐?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에 있는 근저당이 지어진 시기, 전입한 날짜를 보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대부회사가 돈 빌려준 시기가 보니까 시세가 계속 상승하는 때였단 말이에요. 시세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줬겠구나. 물론 은행은 안 해줬겠지만 대부회사니까 고리에 이자를 받으면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다고 봤을 때 이 정경민은 진짜다 가짜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다. 이런 물건 받으면 뒤진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세를 보니까 16억, 매물은 18억입니다. 일단 현재 매물로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전 회차에 9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면 16억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매물 대비는 2억 가까이 싸게 거의 실거래가와는 동일하게 낙찰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회차 6억 5천일 때 낙찰받게 된다면 낙찰 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 7억이라 가져가려면 13억 5천만 원 나와 있는 매물 대비는 4억
5천만 원 싸게 사게 되는 거고 실거래가 대비도 한 2억 5천만 원 가까이 싸게 사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고 임차인이 7억인지 8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을 밝혀낼 수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안다면 지금 최저가에 받아도 절대 손해볼 일은 없는 물건. 만약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임차인이 가짜다, 임대차를 맺은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무려 실거래가 대비 10억 가까이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현재 탑 랭킹 1위를 찍고 있는 물건 되겠는데요. 이 물건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가르쳐 드렸고 이렇게 분석해서 접근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